사실 백지복습을 언급하시고 대중화시키신 분이 계셔. 아마 너도 알겠지만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현역들한테 이 백지복습은 상당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쌤 강의를 들으면서 해봤지만 현역들한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 조금 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예습? 뭐 개념?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야. 복습은 생명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난 영상에서는 수학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줬다면 이번엔 그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한 것들을 어떻게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수학에서 말하는 복습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개념 복습이야.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개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 정확하게 찝어줄게. 개념 복습하면 가장 많이 떠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지복습이야. 사실 백지복습을 언급하시고 대중화시키신 분이 계셔. 아마 너도 알겠지만 유명하신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현역들한테 이 백지복습은 상당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 선생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할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많이 수강했고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차리셨던 그 밥집에서도 선생님을 만나서 사진까지 찍었던 애제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현역들한테 그 백지복습 저도 쌤 강의를 들으면서 해봤지만 현역들한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 조금 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가보자. 백지복습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의를 초집중해서 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백지에다가 너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부분을 똑같이 설명해봐라 이거거든. 현역한테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너 국어 공부 안 해? 영어는? 탐구는? 수학 문제는 안 풀고? 현역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수행평가, 학교생활 등등등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듣고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그 수준까지 복습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학습법은 맞지. 근데 내 생각엔 이게 먹히는 대상은 재수생이야. 나도 실제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해봤어. 내가 한참 20대 때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봤거든. 그러면서 백지복습을 그때도 여전히 말씀하셨어서 따라해봤다고. 되게 힘들어. 뭐 선생님 주장으로는 여러 번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거든? 그건 맞아.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현역들은 비추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약간 보완해서 다음과 같이 해봐. 백지를 피는데 단원의 이름은 적어. 뭐 예를 들어서 평면좌표 이렇게 적고 그 첫 번째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 그 공식의 이름을 적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러면 이 거리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해 보는 것은 안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서를 참고해서 적어야 될 부분은 적되 안 보고 너가 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안 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리로 떠올리면서 적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참고적인 공식들이 모여 있었는지 옆에 보면서 적어도 괜찮아.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하는 건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옆에 보면서 이해하면서 다시 적어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쓰면서 하는 게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수학은 손으로 쓰는 과목이야. 따라서 백지복습을 한다가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공식들, 이론들, 정의 성질들을 외운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복습이야. 예를 들어서 개념 복습이 다 끝나서 이제 필수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 거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 세 개 다 풀면은 그 책을 다시 활용할 수가 없어. 활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틀린 문제를 너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풀이가 적혀 있으면 인간은 간사해서 그 풀이를 다시 본다고. 복습이 아니라 그건 받아쓰기가 돼버려. 그러니 책에 흔적을 남기지 말고 채점만 해. 맞았네, 틀렸네. 그렇게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공부는 해야겠지. 뭐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다 좋아. 중요한 건 네가 틀린 이유를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해두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필수 예제 3번을 틀렸다. 혹은
밑에 있는 무슨 확인 체크 같은 5번을 틀렸다라고 하면 노트에다가 확인 체크 5번, 왜 틀렸는지 이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발상이나 약간의 테크닉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정도 정리, 그것만 하면 돼. 그걸 정리하면서 너가 다시 풀어보면 돼. A4 용지나 노트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풀기. 어떻게? 책을 피면 틀린 흔적만 있잖아. 그 문제만 보고 다른 곳에 다시 풀어서 맞췄는지 틀렸는지 표시하시고, 더 중요한 거, 주말에 몰아서 또 풀기. 일주일 동안 풀었던 것을 주말에 한 번 더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가 틀린 날을 기준으로 그날 공부해서 오답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풀어봤어. 그때 주말에 풀었을 때 맞추는 문제도 있고 분명히 못 맞추는 문제도 있거든. 맞추는 문제는 패스, 못 맞추는 문제는 다음 주 주말에 한 번 더 푼다. 요렇게 복습을 해주면 너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올바른 문제 복습이야. 이렇게 너가 안 하고 있었으면 성적이 안 올랐던 이유가 이거였다는 걸 명심해.